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정말 실적 잘 나왔습니다.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어쨌든 이 원동력 갖고 오전장을 바라보는 코스피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써냈습니다. 장중에 6,500선 돌파해서 지금도 대형주 실적 시즌에 코스피에 조금 더 완전 포커스가 되어 있는 흐름이거든요. 왜냐하면 코스닥은 그동안 9거래 연속 잘 갔다가 오늘 10거래에 만에 약간 쉬어가자 흐름 보이고 있고, 그래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뒷심을 결국은 발휘해서 최근 흐름들 보면은 마감이 되니까요.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 시장은 대형주 실적 시즌에 이 대형주,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쏠린 시장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도 결국 좋은 그 실적 카드를 내비친 SK하이닉스 덕, 그리고 삼성전자는 더 가파르게 오르거든요. 그 여파 때문에 투톱이 이끌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력 설비, 전선, 그리고 원전 관련주 이런 섹터들이 두루두루 오르면서 괜찮은 시장의 질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SK하이닉스 뭐가 중요한지 초점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이 37조 6,100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1년 사이 400% 성장한 그런 수치였습니다. 역대 최대였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워낙 기대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써놨는데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40조로 웃돌 가능성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장 기대치가 워낙 높아서 그건 욕심쟁이인 거죠. 어쨌든 37조 6,100억 원 정도 나왔다라는 부분. 그래도 잘했고, 여기에서 굉장히 놀랄만한 수치가 있더라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 75%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71%만 하더라도 사상 최대입니다. 왜냐하면 TSMC가 1분기에 기록한 영업이익률이 58.1이었거든요. 근데 TSMC보다 훨씬 높은 영업이익률 71.5%를 SK하이닉스가 낸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추월을 하면서 더 돋보이는 그런 영업 실적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컨콜에서도 얘기가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사로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SK하이닉스는 HBM에 대한 경쟁력도 있고 D램에 대한 경쟁력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시장 점유율을 올릴 것인가 수익성을 올릴 것인가 굉장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마켓나우 2부에서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전통 D램 이 부분 앞으로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D램 경쟁 가격이 올려가고 있는데 이게 좀 구도가 좀 변하고 있거든요. D램 경쟁 가격에서 품질 전환 이슈로 가면서 인프라형 산업이 되고 있다라는 구조적인 거.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컨콜에서도 D램에 대해서 메모리가, 현물가 둔화 우려하지 말라라고 또 언급을 했거든요. 긍정적인 신호로, 왜냐하면 AI 사이클 속에서 이제 구조적인 상승 사이클 이런 부분에서 진입을 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오를 동력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D램 가격 경쟁에서 이제 품질 전환으로 가면서 약간 이제 인프라 산업 같은 느낌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이익 부분에서 좀 변동성이 된 거 이제 차츰차츰 안정화될 겁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낮아지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SK하이닉스에서 LTA라고 해서 장기 계약 이런 부분을 컨콜에서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TSMC처럼 파운드리, 그러니까 미리 주문을 받아서 만들어줘서 맞춤형으로 갖다 내는 이러한 그런 비즈니스 형태가 또 될 것으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파운드리 TSMC형 모델 진화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에 어느 정도 동력이 될 수 있을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요. 일단 이 SK하이닉스의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몰리는 오늘 이유, 일단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보다는 밑돌아서 나왔음에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SK하이닉스를 보면서 시장은 꺾이지 않았거든요. 주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 AI 수요 폭증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투자 심리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공급자 우위에서 시장 질서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중동 전쟁에 이렇게 발발해도 크게 문제시되지 않고 잘 가는 흐름들이 있었죠. 메모리 호황 지속이 된다. 앞서서도 지금 속보 자막에 메모리 가격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당연히 그런 선순환 구조를 탈 것이다.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적 안정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면
예전에는 이런 반도체 투톱이라 할지라도 경기 민감주였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전반적으로 산업이 둔화되고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뭐 이란 전쟁, 뭐 경기 안 좋아도 잘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결국 이제 반도체 투톱,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 탈피하는 그런 국면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고요. 지금 해외 증권사만 보더라도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을 200조에서 그리고 256조까지 전망하는 흐름들이 이미 앞서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사 역시 SK 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이 200조 원 이상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흐름들 있었고요. AI 투자 확대하면서 1분기 디램, 낸드 가격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상승 패턴을 보이고 또 지금 나오고 있지만 향후 3년간 HBM 수요 같은 경우에 생산 능력을 크게 상회할 것이다. 그러니까 수요가 붙고 생산,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붙으니까 더 가격적인 그런 결정권 우위에 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 200조를 돌파하지 않겠냐 자연스럽게 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호재들 이런 부분 좀 봐야 되는데 ADR 상장이 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SK하이닉스가 거래된다면 그동안 저평가 받아왔던 디스카운트 그런 요인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지겠죠. 실제적으로 예전부터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자꾸 올라갔습니다. 180만 원짜리 나오더니 KB증권에서 190만 원짜리까지 목표 주가 상단을 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미국 가서 우리가 지금 ADR 상장 이런 부분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SK하이닉스가. 그런데 마이크론,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PER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지금 2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업 이익률만 1분기 보더라도 SK하이닉스가 사실 TSMC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역대 최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쪽에서 ADR 이런 부분 추진하면서 가면 주가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확실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미, 이런 부분이 오늘 추가적으로 주가가 오르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나란히 신고가를 가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추가적으로 지수해주는 흐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0시 7분인데요. 시황 상황 보고 나서 머리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코스피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나스닥 S&P 500의 최고치 경신과 함께 발맞춰서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줬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6,500선까지 넘어서 줬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일종 고점 부근 지나면서 힘이 계속해서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코스닥 쪽으로는 좀 힘이 빠지면서 오늘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컨콜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른 내용들 시장이 소화하면서 삼성전자는 오름폭을 계속해서 높이면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22만 9천 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상승 중입니다. 장 초반 잠깐 흔들리나 싶었는데 다시 상승으로 가닥을 잡은 이후 컨콜이 진행되면서 점차적으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오늘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을 37조 6천억 원가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50조 원을 넘어섰고 영업이익률만 봤을 때 72%가량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증권사의 평균 컨센서스인 35조 원가량은 넘어섰지만 증권사 상단 분석이었던 40조 원을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조금의 실망 속에 장 초반 잠깐 하락했었는데요. 다만 이를 모두 만회하고 SK하이닉스 다시금 올려내면서 오늘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일단 컨퍼런스 콜에서도 지금 메모리 수요가 앞으로 3년 동안 수요가 공급을 앞설 것이다라는 점이 나왔고 HBM4E에 대한 전망도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된 기대감으로 시장 안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의 상승과 함께 SK스퀘어도 오늘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3.47%가량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함께 올라주는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 좀 특징적인 섹터가 바로 전력설비 관련 섹터입니다. 전력기기, 전력설비 그리고 전력기기 3사 일제히 오늘 튀어 올라주고 있는 가운데 LS 일렉트릭도 신고가 썼고요. HD 현대 일렉트릭도 신고가를 썼습니다. 베트남
베트남과 관련해서 송전 발전 관련된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G 버노바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로 매수세가 강하게 쏠리고 있고요. 앞서 LS 일렉트릭도 북미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었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신고가 경신하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3% 넘게 급등, 시장 안에서 가장 큰 상승분을 켜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효성중공업도 6% 넘게 오르면서 오늘 전력기기 3사 주가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나머지 코스닥 안에서도 산일전기 같은 종목들,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긍정적이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원전 주가도 좋습니다. 오늘 일단 베트남과의 협력 소식이 좀 전력 설비와 원전주들의 주가를 밀어 올려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베트남 정상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서 원전 관련된 협력 MOU를 12건가량 체결했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5%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도 오늘 4%가량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신고가 썼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신고가 써낸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로 오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주들은 어제 특히나 HD 현대중공업이 어제 미국 데이터 센터에 엔진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선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발 모멘텀까지 함께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HD 현대중공업 어제 11% 넘게 급등으로 마감했는데 오늘은 좀 살시는 매물이 나옵니다. 2%가량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일단은 1%가량 빠집니다. 조선보다는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전력 설비, 전선 관련 쪽으로 오늘 시장의 관심이 조금 더 크게 붙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산주들도 일제히 쉬어가고 있고요.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쉬어갑니다.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주들 매수세가 강하게 붙었었는데 일단 오늘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이 안에서 좀 뜯어보자면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배터리 셀 3사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 SDI 1%가량 하락, LG 엔솔도 오늘은 2%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외에 오늘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S-오일 같은 정유주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다시금 상승하고 있는데 미국과 이란 간의 회담이 2차 회담이 또 재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붙고 있지만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100달러 선을 다시금 넘어선 상황이고요. WTI도 90달러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정유주들에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유 마진에 대한 개선 기대감 속에 오늘 S-오일이 3.07%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기술주에 대한 투심이 긍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아무튼 간에 전쟁은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기술주들 미증시에서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이러한 흐름 타고 오늘 우리 시장도 기술주들이 좋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로보티즈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좋고요. 현대오토에버도 이와 함께 2.7%가량 상승분을 켜내고 있습니다. 또 그간 좋았던 MLCC 기판 관련된 종목들, 고부가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좀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수페타시스도 4% 넘게 빠지면서 어제 20% 넘는 급등을 좀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기도 2%가량 하락 중입니다. 이 안에서 LG 이노텍만이 3.8%가량 상승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다만 그래도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장초반 4% 넘는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낙폭을 조금씩 회복하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2% 가까운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요, 코스피에 비해서 빨간불을 켜는 종목이 많지 않은 점 확연히 체크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코스피와 코스닥이 너무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소부장단 그리고 로봇 관련된 기술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제약바이오 업종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일제히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수 자체적으로도 오늘 코스닥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코스닥 안에서 특히나 삼천당 제약이 오늘 5% 넘게 밀리면서 40만 원 선까지 내려놨습니다. 시총도 6위권으로 밀려났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리노공업이 시총 5위권에 안착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지금 반도체 투톱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돌아선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고요. 리노공업 3% 넘게 상승 중입니다. 동진세미캠도 3% 넘게 상승하면서 시장의 관심 이어받고 있고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연일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선,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주목 크게 받고요. LS 마린솔루션 12%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주들 지금 코스피 시장과 함께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 꽤 많이 보입니다. BHI 3% 넘게 상승 중이고요. 우리기술도 8% 넘게 오르면서 오름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 상황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가 좋습니다. 코스닥은 좀 쉬어갑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 가까운 급등세 붙습니다. 1.91% 가까이 오르면서 6,542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장중에 6,550포인트도 넘어섰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그래도 여전히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 코스피 200은 무려 2.27%가량 급등 중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동반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에 대한 시선 긍정적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3%가량 빠지면서 1,173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은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힘이 강하게 붙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매매 동향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 들어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장 초반 대비해서 오름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특히나 장 시작 직후만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출회가 됐었는데 장이 진행되면서 순매수로 기조를 바꿨고요. 이 포지션이 전환됨과 함께 매수폭을 크게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가 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 개인의 차익 실현 순매도도 출회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가운데 지수가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요, 개인만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메이저 주체 수급이 코스피 시장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 코스피에 대한 시선이 긍정적이다라는 점이 오늘 시장에서 포착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반도체 투톱 지금 실적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의 시선도 반도체에 쏠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의 순매수자가 지금 이 시각 10시 한 17분 140만 주 정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4에서 5% 강세임을 보이면서 SK하이닉스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앞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해드렸죠. 나란히 최고가를 쓴 신고가를 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 의미 있는 또 리포트를 하나 내서 눈에 띄더라고요. 꼭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내면서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인센티브 더 달라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노조 파업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메모리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굉장히 좀 볼 만한 그런 리포트였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오늘 실적 발표됐는데 삼성전자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영업이익 이번에 1분기 57조 2천억 원 나갔고 시장 예상치, SK하이닉스는 예상치 대비해서는 좀 하회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이미 먼저 나왔었고 시장 예상치를 훌쩍 웃돌아서 나왔습니다. 그런 흐름 좀 이해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시 이제 노조 흐름으로 가서 반도체 쪽이거든요. 여기 이제 노조원들이 평택에서 결의 대회를 합니다. 4월 23일. 그런데 이제 파업 예고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입니다.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성과급에 대한 상한을 폐지를 하라.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기업 실적을 내면 그만큼 더 줘야 된다라는 의미가 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임금 교섭이 중단이 되면서 결의대회 거치고 파업 이제 예고되고 이런 흐름인데 파업 예고가 5월 21일에서 6월 7일 28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파업 시에 메모리 라인에서 손실 금액 궁금하시죠? 이게 대략 20조에서 30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 이번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KB증권에서 분석한 자료를 데이터를 보면서 비교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일어난 파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있을
올해 파업 예상치입니다. 이걸 봤을 때 2024년도는 약 5천여 명이 파업에 들어갔고 이게 전체 노조의 한 약 15% 규모였고 그때는 이제 대체 근무가 가능해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올해 있을 5월부터 18일간 있을 요 파업 요걸 좀 보시면 약 5천 명의 요 데이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요거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보시면 이게 바꿔서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와 좀 다릅니다. 훨씬 더 이번 파업은 영향력이 셀 수 있음을 언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도 메모리단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수요가 붙을 가능성이 있는 바 지금 5%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다음 페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업이 18일간 현실화됐을 때 메모리는 당연히 이제 공급 차질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KB증권에서는 D램은 3에서 4%, 그리고 낸드는 2에서 3%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파업을 하게 되면 라인이 멈추게 됩니다. 근데 그 라인을 다시 살리는데 재가동하는데 2주에서 3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빅테크나 뭐 GPU 기업, 데이터 센터향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메모리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은 공급 부족이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결론을 벌써 말씀드리면 메모리 가격 상승 압력이 더 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노조가 파업을 한다면 메모리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메모리 가격에 대한 압박이 더 세지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앞서서 다시 좀 보여주시면 일단 올해 파업 예상은 2024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약 3만에서 4만 명 정도 예상이 되고요. 노조 전체로 봤을 때 예전에는 15%였는데 이번에는 30에서 40% 정도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예전에는 대체 근무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대응 여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니까 메모리 공급이 딸릴 것이고 그러면 메모리 부족 현상이 나타나니까 메모리 가격에 대한 상승 압력이 세지겠다. 이런 논리로 KB증권이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파업 예고 이슈 있어도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도 여러분 잘 감안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I 투자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1년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업의 이슈 좀 알아야 될 것은 있잖아요. 그런데 AI 라벨링의 숨은 진실에 대해서 이 제목을 제가 붙여봤는데 이 리포트를 읽으니까 딱 이런 타이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I 이름을 붙이면 사업에 대한 이름을 붙이면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기업들이 글로벌리 AI 피봇 을 하고 있습니다. 피봇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업 전략을 확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농업을 했으면 최근에는 뭐 AI를 한다 이렇게 확 바꾸는 그런 거를 피봇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빅테크 펀더멘털이 견조한 그런 상황에서 AI 기업들 수익성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AI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쨌든 굳건하게 가고 있는데 이 이유가 실적에서 오늘도 보여줬다시피 방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I 기업들은 반드시 실적으로 증명해야 된다. 이 사이클에 잘 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스니커즈 기업이 있는데요. 올버즈입니다. 근데 AI 라벨링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신발 사업을 철수를 하면서 우리는 AI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명도 변경을 했습니다. 사명을 뉴버드 AI라고 그러니까 AI 붙여서 그러니까 라벨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사명을 뉴버드 AI로 변경한 이후에 582% 주가가 폭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스니커즈로 유명한 기업이라고 했는데 신발 사업 철수하고 GPU를 직접 자원으로 들고 있으면서 기업들에게 클라우드식으로 해서 대여를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전환사채, 기업 그 전략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채 자금도 확보하고 데이터 센터에 이제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게 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GPU 직접 확보하고 그리고 그거를 대여 형식으로 기업들에게 빌려주면서 돈을 번다. 왠지 딱 느끼기에 진입 장벽이 낮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수익성 그리고 안 해본 사업입니다. 신발 사업했던 곳이 갑자기 GPU, AI 사업 이렇게 회의론, 의심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과연 여기가 운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도 덩달아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글로벌리 지금 AI 시대에 굉장히 규모의 경제에 있는 곳들이 지금 승산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쪽은 자금 조달에 대한 그런 부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회의론 확산에 좀 일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AI 같은 경우에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거품 단계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빅테크들이 너나 없이 AI 생존 전략에 뛰어들고 있는데 중요한 게 수익성을 입증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익 없는 기업은 닷컴 시대 때처럼 그때 이제 거품 많이 끼었고 나중에 이제 폭락하는 그런 원인이 됐었으니까 도태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올버즈, 스니커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 부족하니까 뭐 전환사채 같은 거 쓰겠죠. 그리고 모델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전반적으로 AI 라벨링한 기업들 초소형, 이 밈 주식 같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지금 전쟁과 소비가 둔화되는 국면에서도 실적과 효용을 입증한 기업은 살아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오늘 시장에서도 보여드리다시피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결국 수익 있는 AI 기업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고 앞으로 실적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핵심적인 리포트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네, HD 현대중공업 오늘은 잠시 쉬어가지만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이틀 연속 10% 이상 두 자릿수 주가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가 배경에 있었더라고요. 일단 미국의 굉장히 에너지 인프라 기업인데 에피페리온이라고 해서 여기와 이제 엔진 발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향으로 한 첫 번째 계약이 되겠습니다. 북미이고요.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엔진 발전기, 발전용 엔진 이 부분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 향 첫 수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그널이 좋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단위로 봤을 때 6,271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가 HD 현대중공업이 힘센 엔진이라고 해서 이 제품이 있었는데 이를 기반으로 이제 한 발전 설비라고 보시면 되고 메가와트당 계약 단가 한 9억 원이다. 이런 데이터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수주가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도 대형 가스터빈은 어떻게 보면은 납기가 좀 많이 지연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전력, 에너지를 끌어쓰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료 전지뿐만 아니라 항공, 전지, 연료, 엔진 이런 부분까지 갖다 끌어쓰는 흐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에너지 전력 원으로서 수주 계약을 체결한 바 앞으로 성장 동력이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런 흐름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여기가 이제 디젤 중심 엔진 제조사인데 그래서 이제 발전용 엔진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나간 거고요. 예전에 북미 중동의 가스 엔진 공급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 EPC라고 해서 설계 조달 시공해준 그런 이력도 있고요. 그래서 발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역량이 이미 검증된 그런 HD 현대중공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조선 수주 잔고 이런 부분이 많이 찼기 때문에 생산 여력은 제한되지만 추가 수주는 2029년 이후부터 조금 더 가팔라지면서 가격 협상력이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에너지 원 필요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타이트한 그런 상황, 그러니까 반도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엔진 시장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데이터 센터 향 첫 번째 수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부터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고 사실 글로벌 국가에서 이 고객을 선점할 때 납기도 중요하고 가격도 중요하고 그리고 신뢰성도 매우 중요한데 고루고루 갖췄다. 왜냐하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지 보수, 부품 공급까지 이런 차원으로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실 때 엔진, 솔루션 업체 이런 부분도 주목하시면서 에너지 원으로서의 주가 가치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보티즈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로보티즈는 그런데 목표 주가를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그러니까 액추에이터 쪽에서 데이터가 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액추에이터 생산, 로보틱스 부품 업체이고요. 자회사가 있습니다. 로보티즈 AR라고 해서 여기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로봇 배달 플랫폼 이런 부분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쓰임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 방위적으로 산업에 쓰이고 있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분석하면서 대표적으로 우주, 의료, 엔터, 연구소 등등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매출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내, 그러니까 작년 기준입니다. 국내가 가장 많습니다. 40%, 그리고 유의미한 시장이 있는데 미국과 중국인데요. 미국이 32%, 중국이 12%, 기타 아시아 10%, 유럽 기타가 한 6%.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중요한 국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 쪽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즈벡의 생산 기지를 활용해서 이쪽을 공략하는 흐름들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올해 매출 이익, 근데 더욱더 긍정적인 건 2배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실적 부분에서도 받쳐줄 가능성이 있다. 작년에 흑자 전환했으니까 이익이 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추에이터 주문량. 이게 제목에서 100만 개 캐파를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입니다. 액추에이터 주문량이 40에서 100만 개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 40만 개입니다. 40만 개에서 100만 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단위에 지금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올해 중국에서도 휴머노이드 쪽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이거 올해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중국 쪽에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휴머노이드 10만 개 이상 생산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 안에 들어갈 부품, 액추에이터, 이거는 하나의 관절과 근육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7배 성장 가능하다고 하고요. 작년 기준입니다. 신규 부품도 최소 230만 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제시됐으니까 한번 이렇게 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과 미국 등의 기업, 휴머노이드 기업 같은 경우에 밸류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10조 원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최대 한 16조 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11조 5천억 원 정도 지금 밸류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로보티즈는 100만 개 액추에이터 기준 매출이 한 1,800억 원 정도 잡았는데 하나증권에서 그런데 4조 5천억 원 정도 밸류를 받는다고 합니다. 좀 비교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최소 휴머노이드가 7배 성장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점유율 확보 중요한데 얼마만큼 생산을 잘 해내는가도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흐름이 있고 딱히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액추에이터 100만 개 이상 추정이 된다라는 데이터 이런 부분을 언급했으니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바로 이제 상상인 증권 리포트 볼 텐데 여러분 금리 인하가 될까 말까 이런 부분으로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마침 상상인 증권에서 결말 이런 부분을 좀 포인트로 두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물가도 높고 왜냐하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비는 안 되고 경제가 약간 둔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글로벌리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물가도 높기 때문에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쪽으로 금리 동결에 대한 명분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나타나긴 하는데요. 지금 미 시간대 경기 여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4월 지수가 이런 부분으로 또 있다고 하고 전쟁 일어나고 있고 고유가 여전하고 소비 증가율 둔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상상인 증권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가 되면요. 무엇보다도 소비, 물가 지표는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언급했고 유가 영향 이런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시장과 경기가 어려우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데 그런 흐름을 조금 더 유리한 축으로 봤네요. 이 부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사상 최고가 6,5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대형주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동안 잘 간 만큼 쉬어가자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서 시장의 색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떻게 보세요? 네, 역시나 미국 이란 전쟁이 휴전이 계속되면서 나름대로 시장의 숨통이 좀 트이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트럼프의 계속 말 바꾸기라고 하긴 했지만 전쟁을 이제 그만하고 싶어하는 그 느낌이 전해지고 있죠. 그만큼 전쟁은 더 이상 악재가 아닙니다.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된 것이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3대 지수 모두 급등하며 장을 끝냈고 장 종료 이후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주에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순수 전기차의 판매가 늘고 있는 걸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미국은 지난해 3분기 이후로 전기차 보조금이 중단됐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올해 들어와서 1분기 때 이 전기차 판매량이 늘었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이제 전기차 캐짐에서 벗어나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 전기차와 2차 전지들은 길게 보시면 지금 바닥을 탈출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주, 전기차 부품주나 이런 종목들이 파란색을 띈다면 여러분들에게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시장이 다시 AI로 돌아왔습니다. 시장의 중심적인 화두가 AI에 관련된 종목들을 찾는 쪽으로 가고 있고 원전주와 전력기기 또 전선주가 오늘 시장의 주인공들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AI 기술이 AI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져도 그 AI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잘 돌아가려면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되고 그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에너지로 미국은 원전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한울 원전 3호기, 4호기를 지금 건설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전 폐로했던 그 고리 1호기를 이제 완전 해체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국내에서 원전 시장에서 먹거리가 생긴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은 한꺼번에 한 100여 개의 원전을 짓겠다고 그러고 우선 10여 개를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그 사업이 시작될 텐데요. 그런 원전 르네상스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기기나 또 전력기기 중에서 또 이제 이 전선주 같은 것들도 함께 이 말 그대로 이제 그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LS 일렉트릭이나 LS 마린, 이 LS 그룹주들을 중심으로 잘 보셔야 되고 강원전선이나 대원전선, KBI 메탈 이런 종목들 모두 전선주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돼요. 실적이 좋아질 종목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했죠. 좀 전에 SK하이닉스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조업으로서 이 영업이익이 70%까지 나온다는 건 실질적으로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불가능한 숫자를 찍어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 가지 좀 궁금증이 생기죠. SK하이닉스가 그런 실적을 계속 다음 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계속 낼 수가 있을까? 그건 조금 의문이 드네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또 앞으로 좋아질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그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적을 확인하시고 실적이 좋은 종목을 담아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김태훈 파트너님께서 항상 실적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그게 더 실감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포트에는 어떤 종목을 좀 담아볼까요? 네. 제가 오전에 좀 일찍 원고를 써서 좀 보여드렸더니 그 사이에 승질 급하게 이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24%나 올랐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아마 오늘 중에 상한가를 칠 가능성도 있는데요. 원전 관련해서 3만 원 이하의 중저가 종목들도 중에 상한가 나오는 종목도 있듯이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작년까지는 적자를 냈던 그런 기업입니다. 하지만 전지박에 대한 수요가 늘고 특히 세계 최대의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CATL 유럽 공장에 납품을 시작하면서 솔루스 첨단 소재는 작년의 적자에서 올해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제가 처음 솔루스 첨단전을 말씀드렸을 때보다 지금 약 한 70% 정도가 주가가 오른 상태인데요. 그렇게 오르는 이유는 적자에서 흑자로 주가가 전환될 때 말 그대로 이 기업 가치가 얼마까지 갈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는 겁니다. 일단 사고 보자는 심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솔루스 첨단 소재 다른 똑같은 전지박을 만드는 업체들과 비교해서도 주가가 상당히 낮은 저가주로 평가됐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가 정상적으로 실적을 반영하는 흐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종목은 뭐 평균 100% 이상 오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네, 흑자 전환 신호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 이런 종목들 굉장히 알고 싶은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태훈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주식시장 그리고 ETF 관련 자금 여러분 다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그럼 삼성전자 그리고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났는데 앞으로 이 투자 자금은 어디로 쏠릴지 저희가 다음 코너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다. 실적 발표 직후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매출은 223억 9천만 달러로 시장 기대에 못 미쳤지만 조정 EPS는 0.41달러를 기록하며 예상치 0.37달러를 웃돌았다.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주가를 끌어올린 핵심 요인이었다. 자동차 부문 총 마진율은 19.2%로 반등했다. 원자재 가격 하락과 평균 판매가 상승이 동시에 작용하며 수익 구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테슬라는 저가형 모델 전략을 유지하며 점유율 방어에 나섰다. 시장은 로보택시, 옵티머스, 스페이스X 협력 여부 등 향후 성장 동력에 대한 머스크 발언에 주목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전기차 성장 둔화 속에서 향후 판매 전망과 가격 전략, 마진 방어 계획이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400조를) 돌파한 ETF 시장. 과연 유망 섹터는 어디에 있을지 전반적인 시장의 트렌드 오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실적도 있군요. 자, 오늘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SK하이닉스 실적 보셨죠? 네. 어떤 느낌 드셨어요? 처음에 봤을 네. 때는 사람들이 놀랐어요. 네. 왜 컨센서스를 하회했지? 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앞에 붙어있는 숫자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가 아니라서. 4가 아니라 네. 3이 나오면서 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소리가 들렸고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 놀라운 실적이다. 4가 안 보였기 때문에 실망은 했겠지만 계신 굉장히 곳에서 네, 사무실에서. 네, 참고로 예. 저희 사무실은 E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 숫자 한번 찬찬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눈에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FM 가이드 컨센서스는 50조 정도 매출액 예상하고 있었고요. 발표치는 52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36조 전망치였는데 참고로 FM 가이드는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다 모아서 평균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 얘기해 주시는 거 좋아요. 네, 평균치가 36조였고요. 애널리스트마다 어떤 사람들은 40조, 41조, 42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닉스니까 200조, 연간 200조 보고 있거든요. 네. 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하이니까. 네, 그리고 삼성전자니까 300조. 300조.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분기니까 대략 한 200조니까 한 50조 정도. 뭐 물론 다음 분기 때 더 좋아지겠지만 그렇게 봤던 시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살짝
놀랬었고 NXT에서 순간적으로 마이너스도 갔었어요. 네. 그렇지만 역시 연간으로 봤을 때 작년 연간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다시 하이닉스 주가 반등, 신고가 경신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이닉스 실적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HBM만 좋았어? 아니요. 다른 것도 좋았어? D램 특히. 네,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HBM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HBM만 좋았어? HBM이 얼마나 더 좋아질까? 이런 쪽에 시장 시선이 쏠렸는데요. 실제로는 HBM만 좋아서 생긴 실적이 아니라 AI 전체가 메모리 수요까지 다시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지금 주요 수출 품목 중에 하나가 반도체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가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게 과거에는 좋아질 거야. AI 산업이 발전하니까 네. 엄청나게 성장할 거야. 이렇게 거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가 없어 실제로 보였는. 숫자가 빵빵 네, 꽂히고 그쵸. 있으니까 예. 4월 달에 달라진 변화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의 수급이거든요. 네. 외국인들도 이렇게 실적이 빵빵 꽂히는데 여기다 대고 팔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는 하이닉스 실적, 삼성전자 실적 이걸로 말미암아 외국인들의 수급도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야 돼요? 네,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 이런 질문들 좀 많이 네, 하시는데 네. 그러면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이닉스의 실적을 좀 분해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HBM 그리고 고성능 D램 이런 메모리 관련된 실적이 얼마나 빠르게 개선되고 있느냐 네. 이게 본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는 칩 성능뿐만 아니라 첨단 패키징 그리고 뭐 테스트 기판 열 관리, 후공정, 밸류체인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전력이 많이 모자르다 보니까 전력 효율, 냉각, 그리고 고속 인터커넥트처럼 AI 서버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인프라까지 좀 세밀하게 좀 뜯어볼 필요가 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AI 시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말 가장 큰 수혜주이다 이런 얘기를 국내 증권사에서 하나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비해서 지금은 약간 AI 에이전틱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이전은 이제 생산 시대였고 피지컬 AI 이제 3.0 시대로 이제 아마 가게 될 텐데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AI 라벨링 했다고 모든 기업을 뭐라고 좋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옥석 가리기 잘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별 투자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본부장님 좀 팁 좀 주세요. 네.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AI 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단계를 나눠드릴게요. 과거에는요, GPU 중심의 학습, 즉 학습해서 모델을 만들고 조금 있으면 오픈 AI와 챗 GPT 5.6 버전이 네. 새로 출시가 될 거거든요. 이런 학습 쪽에 치중을 했었고 그러면 당연히 학습 과정에서 GPU의 성능이 중요했고 GPU 옆에 붙어있는 HBM이 중요했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추론입니다. 즉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론, 얼마나 우리 질문의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느냐 이게 중요했었고요. 최근에 엔비디아 GTC 2026에서 추론 수요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새로운 칩을 하나 붙였죠. LPU라는 칩을 붙였고 그록이라는 칩이 그런 추론 쪽에 특화된 칩이거든요. 즉 최근에 아마 오픈 AI의 챗 GPT나 제미나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답이 느려요. 많이 느려졌어요. 예. 결국은 우리처럼 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붕화 걸린 거네요. 추론에 대한 답을 해주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컴퓨팅 파워도 부족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느끼시는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의 영상 서비스인 소라도 최근에 서비스를 닫았거든요. 네. 너무 수요에 비해서 컴퓨팅 파워가 약하다 보니까 그 서비스를 닫았고요. 그러면 이 추론을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추론을 결국은 피지컬 AI 여기에 접목한 것이 세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피지컬 AI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피지컬 AI는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즉 AI가 실제적인 물리적인 세상으로 나와서 네. 우리의 구체화되는 것을 피지컬 AI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테슬라도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전기차 얼마나 팔렸어, 전기차 많이 팔렸어, 중국에서 많이 팔렸어 이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옵티머스, 로보택시, 자율주행 아니면 ESS 이런 쪽으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결국은 피지컬 AI가
우리 실체에 들어오는 가시적인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피지컬 AI, AI 3.0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기업은 누구냐? 저는 당연히 현대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 예. 피지컬 AI, 네, 결국은 현대차, CES에서, 네, CES에서도 GTC에서도 현대차를 중요한 파트너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아차도 피지컬 AI, 비전, 언어, 행동 모델 역량 강화를 위해서 5억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네. 했었으니까 피지컬 AI, AI 3.0 시대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회사는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그리고 조금 있으면 현대차 또 실적 발표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차 실적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테슬라 실적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도 자동차 판매 대수로만 보지 마시고 그 이상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미래 성장 동력이 장착됐는데 사실 그때만큼 지금 주가는 막 드라마틱하게 못 오르고 있어서 아무래도 피지컬 네. AI,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등장하고 나서 한 번 네네. 레벨업 된 이후에 좀 많이 쉬고 있죠. 네, 빨리 좀 찾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려면은 아마 테슬라의 옵티머스 젠3가 네. 3월 달에 나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딜레이된 부분이 피지컬 AI 전체적으로는 모멘텀 약화로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좀 조만간 테슬라 옵티머스 젠3 나오면 아마 또 한 번 더 레벨업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혁신 성장에 있어서는 일부 잡음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네. 결과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 거니까 네. 그런 부침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뚫을 수 있을지 저희가 눈여겨보고 네.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ETF 전략상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반도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주도주는 확실한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반도체에 집중 조명을 하면서 커버드 콜 전략을 결합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커버드 콜은 무엇이고 네. 이걸 어떻게 결합하는 건지 ETF 전략에서는 네.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최근에 세미나를 나가보면은요, 네. 고객분들이 저한테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가 반도체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왜요? 나 많이 갖고 있어. 자신감인가요? 나 이미 많이 갖고 있고 삼전 하이닉스 들고 있는데 네.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다른 얘기를 해달라. 2차 전지. 아. 다른 얘기를 해달라. 더 조선. 버시려고?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는 이미 나의 포트폴리오에 네. 굉장히 많이 큰 축을 차지하는 거죠. 네. 거꾸로 말씀드리면 반도체에서 상당히 큰 이익이 났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는 내가 내 손으로 못 팔겠지만 기계적으로 좀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수요가 뭉치면서 네. 반도체를 매수하고 커버드 콜 옵션을 매도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그런 ETF도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내 손으로 차마 못 팔지만 기계적으로 파는. 참고로 커버드 콜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커버드 콜 전략은 내가 기초 자산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기초 자산을 들고 있으면 상승했을 때 수익이 나겠죠. 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할지 한번 가늠을 해보는 거죠. 나는 기초 자산 100원에 해당되는 기초 자산을 들고 있는데 한 110원 정도까지는 못 올라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110원 이상까지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110원에 사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받고 그 권리, 상승에 대한 권리를 팔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110원에 사는 사람은 나는 이 가격이 110원 이상까지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샀겠죠. 생각하는 사람도 예, 있을 수 예, 있고 예. 나는 110원까지는 못 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110원 이상에서 사겠다 하는 사람한테 프리미엄 받고 파는 거. 이 전략이 커버드 콜 전략입니다. 네. 그러면 커버드 콜 전략은 100원에서 110원 갈 때까지는 내가 이미 110원에 사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프리미엄을 받았으니까 주가 상승 플러스 프리미엄까지 더해져서 수익률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100원에서 110원까지 갈 때는 괜찮지만 네. 110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되죠. 네. 그 사람한테 110원 이상 가는 부분에 대해서 네. 수익률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상승이 막힌다. 즉 미래의 상승을 얼마 정도 포기하고 네. 현재 프리미엄을 받는 전략이 커버드 콜 전략인데요. 그러면 반도체 커버드 콜 전략은 어떤 또 쓰임새가 있느냐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상승을 완전하게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완전하게 포기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일부의 상승은 참여하면서 네. 또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굉장히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비싼 프리미엄을 통해서 월분배 야.
월분배 배당같이? 형태로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반도체는 가져가면서 월분배 형태로 인컴을 수취하는 전략이 반도체 탑10 커버드 콜 전략의 가장 핵심이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콜옵션 매도, 하이닉스 콜옵션 매도 이렇게 개별 종목 콜옵션 매도를 해서 커버드 콜 전략을 쓰는 ETF가 없거든요. 예. 근데 아마 개별 종목 콜옵션 매도를 쓰게 되면 지수 콜옵션 매도를 쓰는 것보다 더 많은 프리미엄을 수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목으로.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월 분배의 수익률이 좀 올라갈 수 있다. 즉 반도체도 먹고 네. 월 분배도 받고 꽁 먹고 알 먹고. 그렇지만 반도체가 지금처럼 더 치고 올라가면 그러면 안 되죠, 아쉽겠죠. 그거는. 왜냐하면 네. 상승의 일부를 포기했으니까. 네. 그렇지만 이미 충분히 수익이 났다. 나는 충분히 반도체에서 수익이 났고 내 손으로 차마 못 팔겠지만 네. 기계적으로 좀 팔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고객분들한테는 이런 투자자분들한테는 제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왜 우리가 더 갈 건 알지만 당장 뭐 이렇게 현금 이렇게 만져보고 싶으신 분들, 그렇죠. 예, 그런 분들에게는 좀 구미가 당기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설명 들으면서 생각이 네. 났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저는 가져가야 될까요? 이런 전략들이 뭐 누구나한테 다 좋진 않아요. 네. 특수한 나는 반도체도 좀 가져가면서 너 너무 가져가니까 좀 약간 월 분배 형태의 그쵸. 생활비도 좀 필요하신 네, 이런 분들한테는 적합하니까 상황에 맞게끔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장에 또 많이 가셔서 대중들하고 소통하시는 분이 또 최 본부장님이시니까 들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반도체는 이미 포트에 있으니까 다른 거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또 2차 전지도 많이 언급하시나 봐요. 왜냐하면 이게 또 수익률이 상위권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결국은 2차 전지는 크게 반은 아니겠죠. 거의 대부분은 전기차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의 실적을 바라볼 때도 테슬라 주가가 올라갔던 것도 전기차 부분에서 호조를 보였던 부분도 있겠지만 전기차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ESS,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로보택시, 우주산업 이런 다양한 모멘텀들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2차 전지는 전기차가 얼마나 많이 팔렸고 거기에 우리 배터리팩이 얼마나 채용됐어. 네. 그리고 삼성 SDI 최근에 벤츠한테 배터리팩을 그렇죠. 납품하기로 했거든요. 어찌 됐건 2차 전지는 전기차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AI 전쟁이 벌어지면서 전력이 부족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전력이 부족해지니까 가장 빨리 지을 수 있는 발전소, 가스 발전소, 네. 그러면 가스터빈 만드는 버티볼딩스 예. 이런 주가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너무나 발전만 많이 하다 보니까 전력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ESS 그쪽 수요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특히 이란 전쟁으로 말미암아 에너지는 안보다. 그쵸. 전기를 담아두자.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서 ESS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한국산 배터리팩이 납품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결합돼서 최근에 2차 전지주의 랠리를 만들었다. 당연히 아직까지 ESS용 배터리팩은 그렇게 그 2차 전지 배터리팩 업체들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재주가 먼저 움직였고요. 네. 소재주가 움직이니까 배터리팩 셀 업체가 움직였고 셀 업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같은 2차 전지 ETF 중에서도 탑10 ETF가 최근에 수익률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 굉장히 이거 잘 가겠다 맞추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상상력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어우. 스토리텔링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아마 그 스토리를 시장에 설명하는 역할도 잘해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본부장님?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반도체에 지쳤어요. 음. 반도체 너무 식상해. 제발 네. AI 얘기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면 스토리가 되는 업종이 3월에는 바이오 업종이었거든요. 네. 근데 뭐 아쉽게도 투심이 좀 많이 망가지면서 스토리가 끊겼는데 지금은 2차 전지 그리고 또 AI 산업이 늘어나고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조선도 최근에 AI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있고 가스 발전소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네. LNG선 발주도 늘어나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조선주도 또 겨울잠을 깨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AI로 어. 촉발된 모멘텀들이 2차 전지, 조선 이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 괜찮을까요? 안 그래도 좀 위축된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살아날까요? 일단 조선주가 왜 빠졌는지부터 네.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네. 조선주는 결국은 한국의 조선주는 LNG선과 같은 부가가치선이거든요. 근데 카타르에 있는 LNG 시설이 피격됐어요.
그러면 야 카타르에서 더 이상 LNG선 발주 안 하겠네? LNG선 발주가 끊기면 모멘텀이 끊기는 거고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조선주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트럼프가 그 와중에 우리 LNG를 사가라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결국 미국에서 LNG선 발주가 늘어나겠네? 그리고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에서 가스 발전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네? 그러면 가스에 대한 운송 수요가 늘어나겠네? 이렇게 되면서 화면에 정말 잘 보여주셨는데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너무 잘 보여주셨는데 결국은 전 세계 LNG 해상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말인즉슨 한국 LNG선을 잘하는 뭐 삼성중공업, LNG선을 잘하는 한화오션 이런 쪽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이제 사상 최고치 코스피도 6,5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ETF 시장 여전히 자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향후 전략 좀 세워주세요. 4월을 또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수급적인 모멘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4월 달 외국인은 달라졌어요. 네네네네. 3월 달 외국인들은 진짜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지만 4월 외국인들은 드디어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실적이라고 보거든요. 예. 외국인들도 이런 하이닉스의 실적, 이런 삼성전자의 실적, 이런 현대차의 실적에 분명히 매도를 던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5월에는 삼성전자 레버리지,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예. 상장을 할 겁니다. 그 얘기도 막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 진짜. 제가 그 ETF를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요. 삼성전자 레버리지에 몰리는 수급,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에 몰리는 수급이 그 종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 수급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4월이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인데 5월에도 반도체를 축으로 가져가실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를 축으로 가져가고 그 옆에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화장품 붙었다가 바이오 붙었다가 네. 조선 붙었다가 오늘은 2차 전지가 좀 쉬고 있지만 2차 전지 붙었다가 그렇게 순환매가 도는 업종들을 붙여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저도 이런 상승이 겁이 나요. 멈출까봐?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안 가본 길이라서. 마치 네. 이런 거죠. 행복한 시절이 이 끝날까 봐? 꿈이 언제 깰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자야 너는 왜 우니? 네. 행복한 꿈이 깨서 웁니다. 그렇군요. 네. 행복한 고민이.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이런 상황이라면 좀 골드라든지 아니면 뭐 달러라든지 아니면 좀 현금성, 유동성 예. ETF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갖고 있으면서 좀 실탄을 좀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꿈에서 깰까 봐. 그런 꿈에서 깨는 전략도 네. 살짝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게 더 중요하냐면 우리가 통상 5월은 세린메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팔고 떠나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산을 잘 지키려면 여러 가지 뭐 바벨 전략이나 균형 포트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결과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주축은 반도체라는 거 잊지 마시면서 네. 가시면 될 것 같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유쾌하게 잘 풀어봤고요. 앞으로도 실적 굉장히 중요하니까 최창규 본부장님이 봐주실 겁니다. 미래에셋 ETF 리서치 최창규 본부장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선박들을 잇따라 납포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 선을 돌파했다. 현지 시간 22일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전날보다 3.5% 상승한 101.91달러를 기록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역시 3.7% 오른 9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다. 이란 혁명 수비대 해군은 MSC 프란세스카호 등 컨테이너선 2척이 허가 없이 해협을 빠져나가려 해 이란 영해로 납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컨테이너선 유포리아호 역시 납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한 척이 혁명 수비대 고속공격정의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하며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란이 선박 납포라는 강수를 둔 것은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다. 다시 시작된 해상 긴장감에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물류망에는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테슬라가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다. 실적 발표 직후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매출은 223억 9천만 달러로 시장 기대에 못 미쳤지만 조정 EPS는 0.41달러를 기록하며 예상치 0.37달러를 웃돌았다.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주가를 끌어올린 핵심 요인이었다. 자동차 부문 총 마진율은 19.2%로 반등했다. 원자재 가격 하락과 평균 판매가 상승이 동시에 작용하며 수익 구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테슬라는 저가형 모델 전략을 유지하며 점유율 방어에 나섰다. 시장은 로보택시, 옵티머스, 스페이스X 협력 여부 등 향후 성장 동력에 대한 머스크 발언에 주목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전기차 성장 둔화 속에서 향후 판매 전망과 가격 전략, 마진 방어 계획이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SK하이닉스가 1분기 영업이익 37조 6,103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4% 상회했다. 매출 52조 5,763억 원, 순이익 40조 3,300여억 원으로 모두 컨센서스를 웃돌며 분기 기준 역대급 실적을 냈다. 특히 순이익은 예상 대비 53% 초과하며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졌다. 비용 구조 안정과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가 동시에 작용하며 실적 레버리지가 극대화됐다. 실적 추이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2025년 1분기 대비 매출은 약 3배, 영업이익은 5배 이상 증가하며 AI 메모리 수요 폭발이 실적으로 직결되는 구조가 확인됐다. HBM과 고성능 메모리 중심의 수익 구조 전환이 본격화됐다. 시장은 단순 실적을 넘어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에 주목하는 국면으로 이동했다.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서 그 시간외에서는 그렇게 크게 상승을 안 하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장이 시작하고 나서 결국 불이 붙었습니다. 정말 다행이고요.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뭐 노조가 지금 다 모였다고 하는데 파업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댓글에도 뭐 굉장히 그쵸 지금 좀 험악합니다 사실 댓글이. 자, 그런데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은 일단 삼성전자의 조금 그 차질이 지금 생산에 빚어져 가지고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에게는 그런 부분이 또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근데 너무 파업이 또 장기화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또 안 좋겠죠. 그래서 조금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그 요구 조건들이 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여론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삼성전자도 30만 전자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들이 원활히 타결되기를 좀 바랍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역시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최고 주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 전력 관련주가 여전히 강세죠. 지금 전력 관련주가 초강세여가지고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지금 다 역사상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자, 그중에 한 주당 우리나라에서 주식 가격이 가장 높은 주식 효성중공업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중공업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거 한 주 살려면은 3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커뮤니티도 보겠지만 그것에 대한 불만도 많거든요, 지금. 근데 뭐 불만이 있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자, 우리가 천비디아도 그랬었잖아요. 천비디아여서 이거 너무 비싼데 액면 분할했으면 좋겠는데 뭐 미국은 딱 액면 분할 하던데 우리나라 효성중공업은 과연 액면 분할을 할 것인지. 근데 오히려 비싼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한 주당 가격이 비싸가지고 오히려 접근을 개인 투자자들이 안 해서 오히려 더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효성중공업 보겠습니다. 역시 데이터 센터의 가장 필수적인 전력. 우리가 그 앨런 머스크 얘기도 했지만 왜 태양광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데이터 센터에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터빈을 돌리고 G번호바가 터빈으로 발전하잖아요. 지금 현재 터빈을 돌려서 전력을 대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태양광 풍력 그리고 이제 태양광도 이제 지구에서는 어떤 그 지구가 돌기 때문에 태양이 비치는 시간이 있으니까 앨런 머스크는 이제 우주에 가가지고 24시간 태양광 발전을 하려는 그런 비전까지 세우고 있죠. 그러니까 전력이 지금 얼마나 모자른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018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국내외 24개 계열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효성중공업은 중공업 부분이 있고 건설 부분이 있는데 효성중공업이 만든 뭐 브랜드 아파트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전력산업 핵심 설비 생산, 초고압 변압기 차단기 이쪽이 더 큽니다. 자, 그리고 주택,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쪽도 있긴 하죠. 건설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2025년도 실적 2024년도 대비해서 매출액 21.9%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106.1% 성장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33.5% 성장했습니다.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향후 성장 동력, 중공업 쪽에서는 탄소 중립 전력 수요 증가, AI 및 데이터 센터 확대, 북미 노후 전력망 교체, 우리나라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다 배경이 비슷합니다. 저런 배경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사업 진출해서 전력 공급 및 에너지 절감 기술 하고요. 그다음에 수소 충전소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서 수소 사업, 수직 계열화 확대 저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눈송이 분석 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 2025년도 실적도 상당히 좋았지만 그래서 재무제표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재무제표가 거의 만점에 가깝고요. 과거 실적도 상당히 좋죠. 그리고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좋습니다. 거의 만점입니다. 자, 뭐 배당까지 많이 주면 좋겠지만 효성중공업은 지금 열심히 투자의 열을 올릴 시기죠. 자, 어떻게 돈을 보나 현금 플로우를 보겠습니다. 자, 효성중공업 건설 부문도 있긴 한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중공업 부분이 훨씬 더 크죠. 한 3배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자, 7조 8천억 원 벌어서 7조 800억 원 벌어서 5조 2천억 원을 중공업에서 법니다. 건설 부문도 1조 8천억 원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매출 원가가 뭐 아주 많진 않지만 이것도 많죠. 당연히 중공업 건설이라 7조에서 거의 5조 가까이가 매출 원가로 빠지고 매출 총이익은 1조 2천억 원 정도 남습니다. 자, 거기서 비용이 7,300억 원이 나가는데 일반 관리비가 3,760억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네요. R&D는 한 530억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이 5,100억 남습니다. 결국 매출은 7조 찍고 마지막에 이익은 5천억 정도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수를 보겠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지금 전력 3사가 지금 다 들어있죠. 4사로 넓히면 이제 산일전기가 들어가는데 자, LS 일렉트릭, CS 윈드 저거는 지금 해상풍력 쪽 저쪽을 같이 넣으려고 CS 윈드를 넣은 것 같습니다. CS 윈드가 82.9배인데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산일전기 지금 사실 이 비교되는 기업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그걸 제외하고 보면은 효성중공업이 55.2배인데 자, LS 일렉트릭 막내가 100배를 받고 있네요. 자, HD, 현대일렉트릭은 53.6배. 효성중공업과 비슷합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제 산일전기가 굉장히 지금 좀 10배 이하를 받고 있는데 뭐 저평가됐다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워낙에 지금 전력 3대 장이 좀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거에 비해 뭐 산일전기가 너무 뭐 격차가 심하니까 약간의 갭매우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일전기도 요즘에 뜨겁죠. 그래서 자, 이슈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한 주당 가격이 3자가 아니라 4자로 바뀐다. 지금 400만 원짜리 목표 주가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한 주 살려면 400만 원이 필요한데요. 자, 물론 미국에는 한 주당 $1,000 넘는 기업이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을 해서 그런 건데 좀 몇백만 원대가 좀 있으면 좀 있어 보이죠, 사실. 솔직히 한 4,000원짜리보다는 400만 원짜리가 뭔가 비싼 느낌이잖아요. 물론 시가총액을 따져야 되겠지만 한 주당 가격이 뭔가 확 다가오는 느낌이 있어서 300~400만 원 한다고 하면 뭔가 되게 프리미엄 기업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액면 분할을 안 하는 게 조금 더 이따도 나오겠지만 그런 의견도 꽤 있어요. 그래야 약간 프리미엄 주식 같잖아요. 우리가 그 슈퍼마켓에서 가격표 볼 때랑 똑같잖아요. 이게 몇백만 원 써 있는 거랑 몇십 원 써 있는 거랑 약간 우리가 다가서는 마음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액면 분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00만 원, 500만 원, 오 정말 있어 보이잖아요. 지금 매출액이 1조 3조 원, 1.3조 원 해서 YOY 기준 22.6% 증가하고 지금 영업이익은 1,266억 원으로 9.6% YOY 기준 늘어난다.
이게 시장 기대치 부합한다 이렇게 해놓고요. 북미 프로젝트별 인도식의 차이가 있어서 매출 인식에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고 반덤핑 불확실성에 따른 보수적 물량 관리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 요인으로 잡힌 것 같네요. 근데 하반기의 주요 성장 동력을 보니까 창원 공장 증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 증가분 인식이 본격화돼서 매출이 이제 찍히기 시작한다는 얘기 같네요. 그리고 북미 매출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지금 아까 전에 북미의 어떤 그 노후 인프라에 대한 수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하반기에 전사 평균 영업이익률이 21%,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훌륭하죠. 자, 2026년도 장기 미래 전망이 매출액은 6.9조 원, 16.1% YOY 기준 증가하고 2024년도 1분기였군요, 저게. 저기서 이제 엄청 성장했네요, 그러면. 자, 그러면 매출액이 6.9조 원, 16.1% YOY 기준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63.8%. 대단하네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대폭 개선되어서 이것 때문에 400만 원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자, 400만 원을 갈까? 제목이 이제 큰 그림을 보면 더 잘 보인다고 해서 저렇게 큰 그림을 보라고 해놓은 겁니다. 장기적인 수요로. 자,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겠죠? 저는 여기까지. 금액이 커서 부담스럽네요. 한 주당 330만 원, 28만 5천 원 수익을 보셔가지고 9.45% 올랐습니다. 10% 수익을 보셨으면 좋죠. 한 주를 샀는데 한 주당 가격이 비쌉니다. 한 주를 샀지만 다른 종목 몇십 주 갖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자, 이래서 이제 여기도 나뉘고 있죠. 분할 좀 해라. 이런 분은 이제 한 주라도 사고 싶어서 그런 거고 몇십만 원으로. 시드만 생기면 사고 싶었는데 점점 멀어지는구나. 그렇죠? 지금 점점 올라가지고 한 주당 가격이 200만 원일 때 살려고 했는데 이제 1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오, 미쳤다. 진짜 효놈이다.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효성중업이 어디까지 갈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자, 거래소가 워낙에 너무 잘 나가가지고 오늘 좀 코스닥은 조금 거래소에 비해 좀 모자른 감이 있거든요. 좀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지수가 오르면 거래소로 쏠립니다. 자,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서진 시스템 보겠습니다. 코스닥 서진 시스템 보겠는데 자, ESS 관련주죠. 우리가 ESS 얘기했는데 이것도 앨런 머스크 얘기하면서 나왔잖아요. 테슬라. 그렇죠? 테슬라가 ESS 시장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다.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으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는 태양이 비칠 때는 발전을 해서 대용량 전지에 저장을 해놨다 나중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ESS 시장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태양광 풍력은. 그래서 이제 ESS 시장을 직접 테슬라가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 부분의 실적이 점점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ESS에서 얘는 뭐라냐? 메탈 플랫폼 공업체라고 되어 있죠. 얘는 금형 기술이 있어요. 다이캐스팅이라고.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줍니다. 금형 기술을 이용해서. 2007년도에 설립되어서 베트남 법인의 대규모 생선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금형 공장 내재화 되어 있잖아요. 금형에서 이제 그 틀에다가 쇳물 붓고 이제 식혀가지고 그거예요. 나오는 거 다이캐스팅 공법. 그걸로 이제 뽑아주는 겁니다. 자, 2025년도 실적은 연결 매출액 기준 전년 대비 12.1%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도 98.9% 폭락, 좋지가 않네요. 당기순이익은 적자 전환. 원인을 봤더니 ESS 제품 판매가 감소했고 반도체는 비용이 증가했다. 이렇게 됐네요. 시장 기회가 있는 전망 및 기회 요인은 ESS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있다. 지금 제품 판매가 좀 감소했지만 앞으로의 기회 요인을 더 보는 것 같아요. 통신 장비는 AI 발전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한다. 인도 통신사 5G 랜 투자 재개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첨단 산업용 제품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것도 만들고 당연히 이제 모바일 폰 그 금형 제작이니까요. 이 드론 쪽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통신 장비 제품 기회 확대, 글로벌 공급망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눈송이 분석 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효성중호흡보다는 조금 삐죽삐죽한데요.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좋은데 과거 실적과 이 재무제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얘도 어떻게 돈을 버나 봅시다. 얘는 1조 7천억 원 정도 수익이 나고요. 매출이죠. 매출이 나고 EMS 부분이 1조 1천억 원. 일렉트로닉 매뉴팩처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금형 제조를 해서 뽑아주는 그쪽이 대부분이고요. 1조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3,400억. 그다음에 3,000억 정도 반도체가 또 저쪽에 조금 있습니다. 1조 7천억 중에서 지금 매출 원가로 빠지는 게 거의 1조가 빠져버리네요. 9,550억. 1조 7천억이 2조로 치면은 한 반 정도는 빠져나가고 매출 총이익이 1,100억이 남는데 문제는 여기서 비용이 2,100억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일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일반 관리비보다 많이 찍히는 게 1,020억이 비영업 비용으로 지금 빠지네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수익이 마이너스 1,000억이 났습니다. 결국에 이 적자 기업이죠. 지금 1조 7천억을 벌지만 이 비용하고 매출 원가로 다 빠지면서 1,000억 적자가 나고 있는 적자 기업입니다. 근데 주가는 지금 상당히 좋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PSR로 봐야겠죠. PER이 산정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주가 대비 판매 그래서 PSR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대만 타이안 광섬유가 17배, KMW가 13.3, 인텔리언 테크가 4.3 받고 있고요. 서진 시스템이 3배 정도 받고 있네요. 네, 뭐 서진 시스템에 인기가 없다. 매출액 대비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슈 보겠습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의 전망은 좋습니다. 목표 주가 7만 원짜리가 나왔고요. 이 제목이 요즘에 이런 그 증권사 레포트도 재미있거나 막 시적인 표현이 많이 나와요. 보면은 비록 먼지가 당신의 시야를 가릴지라도 당신의 시선은 더 명확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시야를 가리는 먼지는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지금. 그래서 매출액이 2,78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84억 원, 2026년도 1분기 실적 전망입니다. 전망을 하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보니까 ESS 부분 매출이 저조하고 그다음에 고정비 중심의 비용 구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해지는 시선에 2분기 이후부터 ESS 부분 매출액이 역대 최대를 찍을 것이다. 미국 공장, 플루언스, 수주, 인도 집중, 그다음에 1분기 2월 물량 합산되어서 이 부분이 시야를 가리는 먼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시선이라고 해서 투자 의견 바이의 목표 주가 7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의 ESS 성장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크게 지금 뭐 비중을 둬서 지금 보고서가 나온 것 같아요.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 54주 갖고 계신 분이 더 높이 올라가. 나 어제 미장에서 개 털렸어. 미장에서 뭐 때문에 털렸을까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좀 위안을 받으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 쭉쭉 오를 것 같아서 급하게 오늘 입주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내 감이 말해주는데 내일까지는 약 올리다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쭉쭉 오를 것 같음. 아님 말고 이분은 아예 흐름을 예상해 놓으셨어요. 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듯. 지수 받쳐두는 순간 쏠 것 같아. 자,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거래소에 비해 조금 모자르기 때문에 이분은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스닥 지수가 좀 살아나야 될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오늘의 마켓마블 코멘트. 역시 효성중공업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효성중공업이 지금 300만 원을 넘어서서 사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점점 멀어지고 있어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 자책하는 시조를 하나 쓰셨습니다. 읊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가 크다. 너 배신한 죄가 이렇게나 고통이더냐. 효중아, 물린 거 풀리면 다시 올게. 그땐 가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널 데리러 오마.
미국 증시와 일본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사상 최고 실적에 힘입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는데요. 어제는 6,400선, 오늘은 6,500선까지 넘어서면서 이제 정말 7,000피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요. 코스피가 약간 힘이 빠졌다라는 점인데요. 장중에 2%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1%가량 상승한 6,48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9시 30분을 기점으로 6,557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는데 이 9시 30분을 기점으로 조금씩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1시 기점으로 6,500선을 내려놨습니다. 코스피 200은 1.22%가량 상승한 975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이 오늘 0.26%가량 하락하면서 코스피가 좀 발맞추면서 움직이는 장세는 아닙니다. 코스닥 쪽으로는 힘이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코스닥이 10시 20분을 기점으로 반등에 성공했고요. 낙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0.27%가량 하락한 1,177포인트 지나갑니다.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볼 텐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코스피 시장에 들어옵니다. 합쳐서 약 6천억가량을 사들이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이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약 5천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매 동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 시장만을 사들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 쪽으로 외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원전주 단으로도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가운데 코스닥 같은 중소형주 쪽으로는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개인만의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선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2차 회담이 지금 불발이 됐고 앞으로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됐습니다. 여기서 또 납포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졌고 국제유가도 다시 급등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선 위로 올라왔고요. 1,481원 선 현재 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SK 하이닉스가 분기 영업이익률 72%라는 신기록을 세우면서 반도체 위탁 생산 업계 1위인 TSMC를 크게 따돌렸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오늘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52조 5,763억 원, 영업이익은 37조 6,103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영업이익률인데요. 72%를 기록하며 종전의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률 58%를 큰 폭으로 뛰어넘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작년 4분기에 이어서 올해 1분기까지 수익성 부문에서 TSMC를 제쳤습니다. 작년 하이닉스와 TSMC 간 영업이익률 격차는 4%포인트였는데요. 1분기만의 격차가 14%포인트까지 확대됐습니다. AI 열풍 속에 삼성전자와 함께 한국 메모리 양강이 나란히 초고수익 구간에 진입했는데요. 주가도 오늘 함께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양 지수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좀 힘이 빠지면서 지수도 함께 빠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2% 넘는 상승세를 가져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었는데 127만 원 선까지 올랐던 SK하이닉스 현재 시간 기준으로 122만 1,0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22만 9천 원 선을 넘어서면서 23만 원 선에 도달하나 싶었는데요. 다만 힘이 조금 빠지면서 마찬가지로 현재 시간 기준으로 2.87%가량 제한적인 상승 22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스퀘어 주가도 오늘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하이닉스의 상승과 함께 발맞춰 움직여주고 있고요. 1.25%가량 상승한 72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와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의 기대감 속에 오늘 전력기기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발전 설비 업체인 GE 버노바가 1분기 압도적인 실적을 공개하면서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를 증명했는데요. GE 버노바의 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71% 급증한 183억 달러에 이릅니다. GE 버노바의 강력한 성장 핵심 배경은 AI 전력 수요인데요. 전체 수요의 20%가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또 AI 발전에 따른 막대한 전력 수요가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앞서 LS 일렉트릭도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이를 증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오늘 LS전선은 21일부터 23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데이터 센터 월드 USA 2016에 참가해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전력, 광통신 인프라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소화하면서 오늘 LS 일렉트릭은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주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10.32% 넘게 강세입니다. 21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전력기기 3사가 일제히 오르는 가운데 HD 현대 일렉트릭도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현재 시간 3% 넘게 오른 113만 천 원 선 지나갑니다. 효성중공업 주가도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요.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 주가도 오늘 상승세 이어가면서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300만 원 선 넘어선 지 지금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오늘도 5.71%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326만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조선을 넘어 데이터 센터로도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최근 미국 에너지 인프라 개발 기업인 에이페리온 에너지그룹과 20메가와트급 힘센 엔진 기반의 발전 선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 규모는 총 684메가와트로 금액으로만 6,271억 원에 달해 그간 체결했던 발전용 엔진 계약 중에 최대 규모입니다. 발전 설비는 안정적인 대용량 전력 공급이 요구되는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미국 데이터 센터 시장에 진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투자에 발맞춰 HD 현대중공업은 이 힘센 엔진 라인업을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 산업 전력 등 다양한 응용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조선의 새로운 내러티브로 데이터 센터가 지목되면서 국내 조선 엔진주가 연일 강세인데요. 주가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11% 넘게 급등했던 HD 현대중공업 오늘은 조금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약보합권 지나가고요. 63만 8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STX 엔진은 오늘도 연일 강세입니다. 3% 가까이 오른 5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한화엔진 주가도 오늘 신고가 새로 써냈습니다. 1.63%가량 상승세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6만 8,7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중동 이슈를 소화하며 전반적인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건 AI 데이터 센터인데요. 관련주들에 대한 투심이 연일 뜨거운 가운데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봐야 할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네. 직전에 들었던 뉴스 HD 현대중공업 오늘 이 기업을 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호재 큰 이슈가 있었거든요. 조호진 타키온 뉴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HD 현대중공업이 간만에 주가가 폭등했더라고요. 예. 어제 종가로 한 10% 넘게 급등했고 그 전일에도 10% 넘게 올랐던데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좀 보셨죠? 예. 그 HD 현대중공업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조선 기업이죠. 조선 기업이고 동시에 이제 방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기업이 빅3가 세 곳이 있죠.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이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아쉽게 이제 방산을 일찌감치 이제 없애가지고 그 방산에 대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가 주축이 됐던 캐나다의 60조짜리 잠수함 사업에 이제 삼성중공업이 빠진 이유도 그 때문인 거고, 그래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방산과 조선도 같이 있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종목인데 어저께 10%가 올랐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최근에 이 조선업이 본질적인 조선과 방산 외에 새로운 어떤 게 이슈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먹거리가 생겼는데 그 먹거리가 사실 시장에서 야 이런 것들로 진출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라는 어떤 전망이 있었는데 그 전망과 실제로 이제 그 수주 공시가 나와서 매출로 찍힌 건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그저께 낸 공시를 어저께 이제 주가까지 반영됐는데 그저께 낸 공시가 무엇이냐면 이제 HD 현대중공업의 그 발전 분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HD 현대중공업이 선박이라는 건 대형 그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전기를 갖다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하는 분야도 HD 현대중공업이 엔진을 갖고 있고 엔진에서 전기를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 발전이 됐냐면은 확대가 됐냐면 엔진에서 전기를 뽑아내는 그 과정에서 선박에만 쓰지 말고 데이터 센터 쓰자는 것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저께 우리나라 기업으로 가장 최대 규모의 그 6,300억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이제 발전 설비 분야로 이제 어저께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저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렇다면은 이걸 기점으로 해서 미국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력은 필요한데 전력을 갖다 공급한 게 마땅치 않습니다. 가장 좋은 대안은 원전이지만 원전에서 또 SMR이지만 실제로 원전에서 SMR에서 전기가 뽑아내서 AI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는 데는 빨라야 2030년이다. 그럼 당장 AI 데이터 센터를 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찾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박에서 나온 엔진을 갖다가 AI 데이터 센터 옆에다 끼우면 그럼 거기서 엔진에서 똑같이 전기를 뽑아낼 수 있으니까 거기서 뽑아낸 전기를 AI 데이터 센터에 집어넣자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HD 현대중공업이 이런 맥락에서 좀 화면을 보시는 대로 이제 무려 6,300억에 대한 엔진 발전기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주가가 어저께 11%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사실 HD 현대중공업의 수주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매출이 한 2% 정도 수주를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튀는 경우는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계약 수주를 굉장히 특이하고 또 굉장히 호재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 뭐 오세아니아 선주에서 뭐 엄청난 규모의 어떤 선박을 수주해도 뭐 2%, 3%짜리가 많이 났지만 그런다고 해서 주가가 11%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그럼 왜 어저께 11% 올랐느냐? 주가는 모든 주식은 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바꿔 얘기하면 모든 주가와 주식은 성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PER이라고 아시겠죠? PER 지표가 1이다. 1인데 주가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나 상승도 하지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 않고 그런 종목들이 허다합니다. 왜 그러느냐? 주식은 반드시 꿈이 있어야 된다. 미래 성장이 있어야 된다. 미래 성장이 있어야지 현재보다는 더 1년보다는 2년 뒤에 20% 30% 매출이 꽂혀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HD현대중공업이 아까 말씀드린 오세아니아에서 어떤 선주에서 이제 선박 수주를 했다. 근데 이것이 전년 매출 대비 1.5%, 2.5%다. 그래도 주가 별로 반등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제처럼 그저께처럼 이제 11% 주가를 상승시켰던 요인은 없던 분야. 시장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은 있었지만 이렇게 하면 어때라고 제시는 했지만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지표로 확인되는 거는 어저께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발전기 분야를 갖고 AI 데이터 센터에 한번 접목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수주 공시가 어저께 11시 5분에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대로 11시 공시 나오자마자 주가 쭉쭉 뻗어나더니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쭉쭉 뻗어나면 20분 정도 지나면 차익 실현 나오기 마련인데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좀 더 올라가서 이제 주가가 마무리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차익 실현이 안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견되지 않았던 호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견된 호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20분 정도 지났더니 이 정도면 내가 만족해라고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을 수도 있죠.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보다는 더 진짜로 HD 현대중공업이 AI 데이터 센터의 발전기에다가 필요한 발전 분야를 갖다가 장착한다. 그리고 뭐 규모 작지 않습니다. 6,300억 크죠. 그럼 이걸 세계 곳곳에서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제 새로운 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인하면서 어제 주가가 올라갔고 오늘은 이제 주가가 내려가서 차익 실현을 봅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이 미미하다고 봐야 되고 앞으로 이런 어떤 수주 공시가 더 많이 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의 주가 미래가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HD 현대중공업 힘센 엔진 이런 얘기 많이 있겠죠. 예. 주요 제품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엔진으로 전기를 뽑아 쓰는 그런 동력으로 부각을 받고 있다는 건데 이제는 에너지 기업이 뭐랄까요? 그 선박 발전기를 사는 시대가 왔네요.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은 그 가스 터빈 이런 부분으로 예전에는 많이 각광을 받았는데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는 가장 이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인 예나 필요성 이런 부분을 좀 들어볼게요. 예. 가장 근본적인 거는 AI 데이터 센터가 에너지를 먹는, 전기를 먹는 하마다. 엄청난 전기를 먹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뉴욕에서, 미국 동부 지역에서 민간의 전력을 갖다 끌어다 쓰다 보니까 일반 가구에서 쓰는 전기 가격이 올라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 우리나라처럼 한전에서 딱 못 박는 것이 아니고 미국은 다양한 전력 공급 업체들이 공급을 하면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전기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당연히 전력 공급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린 거예요. 가격 올려서 일반 가구 입장에서는 AI 서비스를 이용하니까 기쁘고 재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기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주요한 미니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 졌던 이유 중 하나가 이 전기 가격이 올라갔던 이유로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는 전기 공급을 니네 알아서 해.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마. 이렇게 딱 못 박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했던 빅테크 입장에서는 갑자기 전기도 같이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아마존이 어디서 끌어다 쓴다, 마이크로소프트 어디서 끌어다 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장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가스터빈, LNG에서 가스터빈을 돌려서 생기는 전기를 갖고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지금까지 가장 유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대안이 무엇이었냐면은 가스터빈이 지금 아까 저희 코너에서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가스터빈이 사실은 빅3가 과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야, 우리도 가스터빈 하고 있어라고 이제 그 머리를 디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을 누가 채택을 했느냐? 일론 머스크가 채택을 했어요. 주위에서 아니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쓰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런 가스터빈은 안 쓰고 있습니다. 아직 레퍼런스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 대안이 있냐? 버너바, GE 버너바, 그다음에 일본. 이런 3개의 기업이 과점하고 있으니까 2030년에 대한 가스터빈이 나온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받아줄 수 없죠.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부족하긴 하지만 한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스터빈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또 다른 주가가 올라가는 데 기여를 했죠. 근데 가스터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도 규모가 크고 당장 쓰고 싶은데 한도가 있어요. 당장 공급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대안이 무엇이었냐? 선박용 발전기도 만만치 않게 전기를 공급하니까 선박용 발전기라는 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원리는. 뭔가가 재료를 집어넣고 원유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거기서 피스톤을 돌린 다음에 전기를 발전시킨 그 전기를 갖고 대항해를 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해당 선박용 발전기 갖다가 AI 데이터 센터 옆에다 지으면은 똑같이 전기를 공급하는 똑같은데 뭐로 가든 전기만 공급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있었고 분석이 있었는데 이거를 HD 현대중공업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HD 현대중공업이 실제로 실현시켰다. 최초로 이제 실현시켰던 거는 핀란드에서 먼저 실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핀란드에 실현시키니까 되는구나라고 봤는데 실제로 HD 현대중공업이 그저께 공시에서 무려 6,300억 정도 되는 엄청난 선박 발전기를 AI 데이터 센터에 쓰겠다라고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HD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LNG로 대변했던 기존의 선박 수요, 그다음에 방산 분야 엄청 크죠. MRO, 미국 해군 MRO 사업도 크죠. 이런 어떤 내러티브가 있으니까 주가가 올랐는데 새로운 신수형 사업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AI의 심지어 조선까지 머리를 디밀고 야 우리도 AI 기업이야 우리도 같이 거기에 그 수혜 기업을 분류해줘라고 타당성 있게 제시를 하니까 PER도 다시 봐야 되고 이 때문에 이제 AI 때문에 HD 현대중공업이 주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이런 사례가 다른 나라에는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선박 엘진 이런 부분으로 에너지를 좀 확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 똑같은 사례는 핀란드 기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E의 도 있었고 그다음에 캐터필러도 있고 캐터필러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굴삭기로 하지만 또 하나 엔진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영국이 자랑하는 롤스로이스는 자동차로만 아시는데 엔진도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항공기용 엔진도 롤스로이스 하고 그다음에 또 SMR에도 롤스로이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도 독자적으로 SMR 하고 있는데 그 영국이 짓는 독자적 SMR은 그 롤스로이스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제조업에서 엔진에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 엔진을 갖고 이제 다 할 거 다 했는데 새롭게 누가 알아도 다 AI 데이터 센터 중요하고 시장이 확충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해당 기업들의 엔진을 갖고 AI 데이터 센터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 한 기업도 있고 앞으로 할 기업들도 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HD 현대중공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제 이 AI 데이터 센터에 선박용 발전기를 변형해서 했던 고객을 바꿔서 확장을 해서 이번에 이제 텍사스에 있는 그 에너지 기업에다 이제 집어넣기로 했다고 이제 수주 공시를 했습니다. 텍사스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텍사스가 미국에서 대표적인 에너지주죠. 셰일가스 엄청나게 파내오는 동시에 또 이제 릭 페리 전 이제 그 에너지부 장관 릭 페리를 갖다 주도해서 엄청난 규모의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참가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참가해봐야 결국 이제 다른 맥락을 참가하는 것이고 하지만 전기 자체를 갖다 공급하는 관점에서는 이번에 그 AG 그룹이 이제 HD 현대중공업의 발전용 선박의 발전을 가져다가 AI 데이터 센터에 짓겠다고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미국 전역에서 이런 수요가 빗발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 그 에너지원으로 선박 엔진이 조명을 받았잖아요. HD 현대중공업의 수혜 이런 이슈로 그럼 다른 선박 엔진 관련 종목들도 이번에 수혜를 받게 될까요? 이제 차츰 이제 추가 수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뭐 당연하게. 아니 HD 현대중공업이 했으면 기존에는 우리 국내의 선박 엔진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화 엔진이 있고 그다음에 또 STX 엔진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동일하게 당연히 전 세계에서 이런 수요가 있다 보니까 해당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차트를 보시는 게 이런 전망이 이미 주가에 반영돼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그 선박 엔진 기업들입니다. 하나같이 HD 현대중공업이 28%, 한화 엔진이 50%, 그다음에 STX 엔진이 60% 넘게 한 달 수익률, 어제 종가 기준 한 달 수익률을 기록했던 이유가 추가로
선박에 대한 새로운 수주가 나와서 한 달 수익률, 그리고 한 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란 전쟁 때문에 사실 모든 지수가 다 안 좋았어요.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박 엔진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선박 엔진을 갖다 넣으면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고 전망 때문에 올라갔다 보시면 됩니다. 이 전망을 갖다 실현화시켰던 HD 현대중업의 그저께 첫 번째 공시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핀란드 기업은 이미 미국에다 납품한 이력이 있고, 이 때문에 사실은 선박 엔진을 갖다 제조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섹터에서도 실적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제 실적 시즌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의 포인트 전략 세울 때 뭐가 중요하다고 보세요? 예. 예.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오늘도 6,500을 돌파하는 전임 네, 미답을 사상 최고. 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젠 주식 투자 해야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당연하게 주식 투자하다 얘기하는 것이 뭔가 좀 약간 불편하지 않아요. 예전엔 사서 주식 투자 얘기하다 보면은 뭔가가 저 사람이 좀 나쁜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지만 이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워낙 보편적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를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섹터는 시장이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말씀이냐? YTD 1년 동안에 어떤 회사가 어떤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볼 될 섹터는 당연히 반도체. 삼성전자가 오늘도 많이 올랐고, SK하이닉스는 이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지난주에도 사상 신고가를 쳤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가 사실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공급망이라 봐야 되고, 제가 거기도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 칩이 정말 인류에게 전무후무한 어떤 칩의 AI 서비스를 줬지만, AI 칩에 대해서만 엔비디아 칩만 있는데 그 HBM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한 마리 고철에 불과해요. 젠슨왕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SK하이닉스 엔지니어를 찾아가지고 그 치맥 회동을 하면서 야, 너네들이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 앞으로도 부탁해 하는 것은 그냥 공치상 아닙니다. 만약에 SK하이닉스가 HBM4에 대해서 실적을 갖고 마일스톤에 따른 이제 칩을 갖다 공급을 하지 못하면은 엔비디아 칩을 갖다 내놓을 수가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젠슨왕이 읍술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젠슨왕과 엔비디아만 쳐다보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위상을 갖다가 낮게 평가하지만 그렇지 않다. 실질적으로 양강 구도를 봐야 됩니다. 하이닉스가 공급하지 않으면은 베라루비는 공급할 수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도 여전히 이제 해당 종목과 반도체 섹터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동일하게 오늘 말씀드린 이제 선박에서도 새로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혜를 받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종목도 쭉 있지만 누가 많이 올랐습니까? 그 종목을 갖다가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두산에너비트도 역시 원전이죠. 원전에서도 끊임없는 수요에 대해서 끊임없는 주가가 계속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전 섹터 굉장히 또 강한데 그런 의미를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기업 분석해드렸습니다.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선박들을 잇따라 납포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 선을 돌파했다. 현지 시간 22일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전날보다 3.5% 상승한 101.91달러를 기록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역시 3.7% 오른 $92 선에 거래를 마쳤다. 이란 혁명 수비대 해군은 MSC 프란세스카호 등 컨테이너선 2척이 허가 없이 해협을 빠져나가려 해 이란 영해로 납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컨테이너선 유포리아호 역시 납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한 척이 혁명 수비대 고속공격정의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하며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란이 선박 납포라는 강수를 둔 것은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호르무즈 해협에 실질적인 통제권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다. 다시 시작된 해상 긴장감에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물류망에는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테슬라가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다.
실적 발표 직후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매출은 223억 9천만 달러로 시장 기대에 못 미쳤지만 조정 EPS는 0.41달러를 기록하며 예상치 0.37달러를 웃돌았다.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주가를 끌어올린 핵심 요인이었다. 자동차 부문 총 마진율은 19.2%로 반등했다. 원자재 가격 하락과 평균 판매가 상승이 동시에 작용하며 수익 구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테슬라는 저가형 모델 전략을 유지하며 점유율 방어에 나섰다. 시장은 로보택시, 옵티머스, 스페이스X 협력 여부 등 향후 성장 동력에 대한 머스크 발언에 주목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전기차 성장 둔화 속에서 향후 판매 전망과 가격 전략, 마진 방어 계획이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SK하이닉스가 1분기 영업이익 37조 6,103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4% 상회했다. 매출 52조 5,763억 원, 순이익 40조 3,300여억 원으로 모두 컨센서스를 웃돌며 분기 기준 역대급 실적을 냈다. 특히 순이익은 예상 대비 53% 초과하며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졌다. 비용 구조 안정과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가 동시에 작용하며 실적 레버리지가 극대화됐다. 실적 추이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2025년 1분기 대비 매출은 약 3배, 영업이익은 5배 이상 증가하며 AI 메모리 수요 폭발이 실적으로 직결되는 구조가 확인됐다. HBM과 고성능 메모리 중심의 수익 구조 전환이 본격화됐다. 시장은 단순 실적을 넘어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에 주목하는 국면으로 이동했다. 네, 코스피가 6,500선 넘으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 6,430선으로 상승폭을 좀 줄이고는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1% 하락 전환됐거든요. 삼성전자는 2% 상승인데 그래도 양봉의 흐름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전력 설비, 그리고 원전, 반도체 섹터 괜찮고요. 아무래도 뭐 실적 보고 움직이고 있고 오른 만큼 차익 실현 니즈가 있는 듯합니다. 오늘 오후장까지 마감 상황 잘 보시죠. 자, 마켓나우 2부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